앞으로 이제 배우실 내용을 볼게요.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 도시개발법이라는 이 환지 방식이라는 거 배우셨죠? 채비지라는 거 아시죠? 그죠? 이런 걸 이제 배우시고 매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보통 이 환지 방식을 신개발이라 그래요. 무슨 개발이라고 한다? 왜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들어오셨죠? 그죠? 외곽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우실 내용이 택지 개발이에요. 택지 개발은 정부만 할까요? 민간도 할까요? 민간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들으세요. 그냥 전체적인 거. 그래서 다 네 가지에 대한 민간 개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민자 유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게 민가 투자 사업 방식 SOC에 대한 이 자체거든요.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일단 환지 방식이라는 자체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환지와 매수 방식이 가장 잘 뜨는데, 일단 페이지로 가볼게요. 교재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그 내용이 일단은 38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386으로 가시면 거기에 부동산 개발의 유형, 개발 방식의 유형이라는 게 있죠. 신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신개발이 지금 파란 색깔 한번 보세요. 환지 사업이라고 돼 있죠.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도시 외곽을 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개발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양가로 2번이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학개론에서 얘기하는 시행 방법인데, 3번에 가시면은 정비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배우시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거 나중에 이제 공법을 배우시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더 훑어드릴 거거든요. 이건 공법에 대한 거니까 이거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하고 오른쪽 양가로 2번에 가시면은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있죠. 교재 387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재개발의 시행 방법은 학교로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파란 색깔 위주로 가는데, 이 재개발이 시행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가지가. 자, 따라해 보세요. 보전 재개발, 계량 재개발, 수복 재개발이 먼저 나왔죠? 수복이 이 순서거든요. 보수개철. 그 다음에 계량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에 철거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란 색깔 위주로 한번 볼게요. 보존은 어디에 파란 색깔이 있냐면, 노후 불량화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노후 불량화를 방지한다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직 노후 불량화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제거할 대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사전에 방지하기 때문에 신도시 같은 거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거고요. 자, 수복이라는 거는 파란 색깔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 대부분 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의 요인만 제거라는 단어가 있죠. 요인만 제거하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인만 제거. 자, 아까 보존은 노후 불량화가 됐어요? 우려돼요? 그럼 아직 제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얘는 읽다 보면 노후 불량화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대부분 시설 그대로 보존하면서 요인만 제거하죠. 그러니까 수복이 더 우리가 여기서 소극 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적극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적극적. 그래서 여기 키포인트고, 계량이라는 거는 어디에 파란 색깔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계량 보시면 파란 색깔.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 첨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까 수복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라는 얘기죠. 확장 개선 첨가. 그래서 확장 개선 첨가라는 게 있고, 철거라는 거는 완전히 제거라는 단어가 있나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 완전히 제거. 이게 키포인트죠. 그래서 얘가 부분 재개발이면 얘가 전면 재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자만 따서 이제 보수 개철로 가장 얘가 소극적이고 적극적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철거를 많이 써왔는데 보존을 하면서 수복과 계량이라는 선지국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보존은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합니까? 그럼 아직은 노후 불량화가 됐어요? 우려될 거를 예상해요. 제거가 안 됐죠? 우리가 이제 어떤 제거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를 보호할 때 양치질하는 거지. 근데 수복은 그냥이야 요인만 제거해. 금리빨 받고, 계량은 확장 개선 첨가는 임플란트 하지. 철거는 그냥이야 틀리 박아. 틀리는 이제 다 쓸어버리니까 틀리라는 거죠.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사전 나오면 보존이 되죠. 완전히 제거면 철거고, 그다음에 개선, 개자가 들어갔죠? 요인만 제거는 수복이다.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다음에 이제 양거로 3번은 공법을 더 다 하고 오시면 제가 야매가 있거든요. 그때 가르쳐드리고 넘겨보세요. 그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개발의 방식의 유형은 자 거기 양가로 2번하고 양가로 3번에다가 덧붙여 보세요. 양가로 3번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지개발. 양가로 2번 환지개발과 3번의 매수 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게 잘 나와요. 그다음에 혼합은 두 가지를 혼합한 거고 단수개발 방식은 밑줄만 치세요. 그냥 권리가 불변돼서 토지영질 변경사업의 토지 소유자가 자력개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혼자서 다 하니까 권리가 불변되고 합동 신탁개발은 나중에 신탁개발에서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그럼 가져가세요. 요거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걸 미리 간 거예요. 자, 우리가 공법 시간에 채비지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채비지. 그래서 채비지라는 게 나오면 이게 공법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신개발입니다. 재개발이에요. 얘가 신개발이에요. 신개발. 그래서 이제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에 대한 역사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환지 방식이 먼저 나왔어요. 환지 방식이 1970년도에 돈이 없을 때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거든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토지를 구획해줘요. 그러면 구획하게 되면 비용이 안 들어가요? 개발 비용이 들어가요. 채비지라는 얘기 기억하십니까? 채비지를 정부한테 매각하고 나머지 딸만 돌려주죠? 그럼 이건 그냥요, 토지를 다시 재분배해요. 재분배한다는 게 중요하죠.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권리가 축소됐고, 근데 이제 이게 감정평가 시험제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일단은 요거는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어떤 개인에 대한 사적 재산권 침해는 작은데, 절차가 복잡하고요. 땅값이 7배나 뛰어요. 그럼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1970년서부터 공용개발로 좀 바꿔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1980년도에 안산이나 목동 신도시, 판교 신도시라고 들어오셨죠? 제3기 신도시라고 들어오셨죠? 다 공용개발이에요. 다시 매수 방식. 가만히 있어요. 수용을 해요. 수용 방식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공공개발 주체에 의한 전면 매수해서 전면 분양해서 시장세 직접 재원해서 개발 사업을 해서 실수요자한테 매각하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환지 방식에 비해서는 속도는 빠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리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초기 자금 부담이 높습니까? 피수용자에 대한 민원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보상을 해줄 때 실거를 해줘요? 공시지가로 해줘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요 환지 방식이 잘 나옵니다. 그럼 얘는 매각이에요? 재분배예요. 택지개발 전 토지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에 따라서 택지가 개발한 후 개발 토지를 채비지와 보리지를 제외하죠. 다시 돌려주니까 권리가 축소되고, 자, 이건 수용하니까 따라서 권리 소멸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프린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프린트 문제 밑에가 기출입니다. 6페이지에 밑에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몇 번이 제일 맞을까요? 5번인가요? 자, 우리가 토지 취득 방식에서 여기는 어디가 중요하냐면 채비지라는 얘기가 나오나요? 그러면 수용이겠어요? 혼합은 얘와 둘을 합친 게 혼용 방식이거든요. 그럼 수용이겠어요? 혼용이겠어요? 환지겠어요? 그럼 얘 아니면 얘일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근데 아까 환지 방식은 우리가 학문상 이건 재개발이 아니라 신개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쭉 읽다 보면은 토지 소유자한테 배분한다고 돼 있죠? 그럼 요거는 수용입니까? 요거는 환지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 공법에 이제 공법에 나오는 거, 토지 소유자 조합을 설립해서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보류주, 채비지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혼합이야, 수용이야, 환지야.
한지, 공공시설 용지 제외하고 나머지 걸 토지소유자한테 배분해 주죠. 5번이 정답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택지 개발로 한번 가볼게요. 택지 개발.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어디 있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391페이지 가시면, 민간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게 택지 개발인데, 택지는 공용 정부만 합니까? 민간도 할 수 있습니까?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공용 개발은 어떻죠? 들어보세요. 공용 개발은 요거는 정부가 하니까 시장 실패 수정하거나 효율성 행동성을 조화롭게 하고 공적 주체고, 그다음에 매수 방식, 협의성 원칙인데 수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계획적인 토지용을 할 수 있고 개발익 사유 한수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데 매입비가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죠. 주변 땅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민간 개발 방식이 더 잘 나와요. 자, 따라서 네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교재 391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민간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따라서 자체 개발 사업, 지주 공동 사업, 토지 신탁 방식, 컨소시엄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천천히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보는데, 우리가 이제 자체 개발 사업부터 갈게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다예요. 누가 다 한다? 다른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죠? 자, 우리가 프린트로 보세요. 프린트. 책에 있는 걸 다 요약해 놨으니까 자체 개발 사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다 합니다.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갑돌이라면 얘가 자금도 돼요. 그럼 이익도 남이 먹어요? 토지 소유자가 다 먹어요? 다 먹죠. 그래서 여기는 토지 소유자만 나온다. 다른 애 나오면 안 된다. 개발업자 나오면 안 되죠. 개발업자는 건설회사가 전혀 무관해요. 얘네들이 이제 등장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까? 자, 여기는 누구 소유자만 등장합니까? 개발업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토지 소유자가 자금 조달해서 시공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모든 사업 위험을 토지 소유자가 혼자 감당하는 거예요. 개발 이익도 다 누가 먹겠어요? 토지 소유자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입니까? 위험이 큽니까? 자기가 다 그 위험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만든 게 따라해보세요. 지주 공동사업. 지주 공동사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내가 프린트는 일단 해줄 테니까 그냥 칠판 보세요. 칠판. 어디 이렇게 밑으로, 어디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고 내가 할 때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발 좀, 그죠? 급해요. 그냥 보시지 않으세요? 여기 보시고 계세요? 다 적혀 있는데, 그죠? 학교도 똑같아. 학교도 맨날 열심히 한 척 막 하는데, 어디 치는지 몰라. 그렇죠? 여기 보고, 나중에 보라고 때 보시는 거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지주공동사업. 아유, 일주일 내내 강의야. 똑같아. 자, 지주라는 건, 따라서 토지의 주인. 토지 소유자를 얘기를 해요. 그죠? 아까 제가 토지 소유자가 다 있죠? 근데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같이 해서 토지 소유자를 줄여서 제가 토소라고 할게요. 뭐라고 한다? 토소는 뭐를 줄임말이야? 토지 소유자. 그래서 이제 얘가 토지도 제공하고, 근데 아까는 얘는 토지 소유자가 다 있죠. 근데 자금을 개발업자가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주가 하는 게 아니라 공동사업을 한다는 거죠. 자금을. 그럼 혼자 먹어야 돼? 나눠 먹어야 돼? 나눠 먹어야죠. 그래서 얘와 얘를 바꿔서 냈거든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등장하면 자체 개발이야, 이건 지주공동이야.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그래서 우리가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나오는데, 등가 교환 방식은 가격을 같은 가격으로 교환을 해요. 교환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얘가 만약에 40억 됐다. 100억짜리인데 얘가 60억 됐다. 그럼 얘는 따라서 40%, 60%. 그럼 같은 가격으로 교환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일단 공사비 대물 변조하는데, 공사비를 대물로 변조해요. 현찰로 줘요? 대물로 줘요? 대물로
변제해서 우리가 대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걸 가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물 일부로 줍니다. 건축물 일부로. 그럼 나중에 200억 정도 이렇게 수익이 생겼다. 그럼 얘는 60%를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근데 얘가 미리 가겠지만 개발업자 입장을 물어봅니다. 자, 개발업자는 수수료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수수료 안 먹는다. 수수료가 무조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나오지 않고 지분을 공유한 거예요. 지분에 대한 걸 완성된 부동산으로 공유한 거죠. 완성된 부동산. 그래서 완성된 부동산으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에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자, 이건 뭐냐면 공사비를 분양금 받아서 줘요. 그럼 아까 200억 벌었다 그랬죠? 이건 따라서 40%. 2, 4, 8이죠, 그죠? 너 80억 먹고, 이건 60%죠? 너 120억 가져가. 그럼 120억의 공사비를 주는 거예요. 대물로 줘요? 분양금 수익금으로 지급해요. 그럼 얘도 수수료 발생해요? 안 해요? 지분을 공유하죠? 분양금 수익금으로 지분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가 안 생긴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투자자 모집형은 그냥요, 투자자를 모집해요. 조합 아파트 만든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건 잘 안 나오고, 여기 위주로 좀 나오고, 등가 교환인데, 중요한 거는 사업 위탁 방식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는데, 사업 수탁이에요. 수탁, 위탁이라고 합니다. 위탁 방식. 자, 그래서 얘와 이제 비교해서 메인이 있거든요. 얘랑,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해서. 자, 갑니다. 자,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아까 토소는 노를 절임말, 토지 소유자.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자, 개발업자한테 넘깁니다. 개발업자는 거기에 노하우를 제공한 다음에 이제 수수료를 먹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먹는다. 탁이 있으면 수수료거든요. 위탁한다는 거. 수수료를 먹고. 사업에 대한 걸 시행시켜서. 근데 얘가 토지도 제공하고, 얘가 자금도 주더라죠.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얘랑 비교해서 나올 수 있는데, 아까는 수수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그냥니까 자금이 돼 있으니까. 그럼 수수료를 가져가야 돼요? 이익을 먹어야 돼요?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근데 얘는 딱 수수료만 먹는다. 자금을 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가 개발업자가 그냥니까 수수료 먹습니까? 수수료 먹죠. 얘 수수료 먹었잖아. 수수료. 자, 지분을 공유한다라고 나오면 돼요? 지분을 공유하지는 않아요. 않죠? 좀만 차시면 한 2, 30밖에 안 남았거든요. 자, 갈게요. 얘는 그냥이니까 자금이 됐으니까. 그냥요, 띄워 먹어야 돼요. 띄워 먹어서 나 달라는 거죠. 언더스탠드? 얘는 그냥요, 탁! 맡겼어. 맡겨서 이거만 해달라 그랬지. 돈 된 거 없잖아. 그럼 뭐 가져가면 돼, 안 돼? 수수료만 먹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는 만약에 지분을 공유한다 그러면 되나 안 된다? 안 되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자,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방식이 토지 신탁 방식이에요. 토지 신탁 방식. 그래서 아까 신탁 증서금융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신탁회사가 나오거든요. 그럼 토소가 있으면 토소가 아까는 그냥니까 소유권 이전 안 했죠. 자, 우리가 2차 과목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되거든요. 사실적이 아니라 소유권, 형식적.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신탁회사한테. 신탁회사. 그래서 얘가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 맡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거든요. 수탁자. 그럼 얘가 위가 되고 얘가 수탁자가 되겠죠. 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럼 이전돼서 넘어갔잖아요. 얘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되고요. 아까 얘가 자금을 댔죠. 근데 얘는 신탁회사가 자금을 대요. 자기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금 조달. 그 다음에 모든 명의를 사업 명의를 자기 명의로 하기 때문에 책임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 얘도 따르세요. 수수료만 받는다. 그럼 얘도 그냥입니까? 수수료만 발생합니까?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수수료와 지분 공유를 바꿔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탁이 붙으면 수수료가 붙는다 그랬죠. 탁이라는 건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회사에 컨설팅 해줬는데 이 회사가 돈을 안 줘. 제가 책상을 쳐요. 쳐보세요, 책상. 그럼 탁이 들어가면 다 수수료가 붙어요. 뭐가 들어가면? 탁. 자, 그럼 얘기해보세요. 여기 탁 들어갔죠? 그럼 얘는 그냥요, 수수료 붙어요. 그럼 집은 공유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여기는 눈을 뜨고 찾아봐도 탁이 붙었다, 안 붙었다? 그럼 여기는 수수료 붙으면 돼, 안 돼? 지분을 공유한다는 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업 스타트 방식은 소유권 이전했나요? 안 했나요? 여기는요. 그럼 요거는 다 얘 위주로 가는데 얘가 다 알아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갈게요. 읽어봅니다. 10번 보세요. 자, 지주공동은 그냥요, 공동사업을 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댔죠.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서 같이 갑니다. 그럼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죠. 아까 등가 교환 방식 기억나세요? 네. 자, 그럼 칠판 여기 탁 붙었어, 안 붙었어? 수수료 나오면 안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네. 지분을 공유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탁 보여요? 네. 이게 뭐부터? 수수료 붙죠.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지주공동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입니까? 위험을 분산시킵니까? 분산시킬 수 있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 다음에 짜잔. 공사비 대물변제요. 재판. 공사비 대물변경 등가교환에는 탁이 붙었어, 안 붙었어? 여기 수수료 나오면 그건 맞는 지분이야, 틀린 지분이야? 이건 공사비를 대물로 완성된 걸로 지분을 공유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한 후 그 기여도에 따라 각각 토지와 건물을 지분을 갖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40억에다가 내가 60억이면 40대 60으로 나눠 먹어야 되죠. 건축물로 완공된 걸로 토지 소유자 건설회사한테 지급하죠. 완공된 건축물로. 자, 분양금 지급형이라는 것은 대물로 줍니까? 분양금 수익금으로 줍니까? 수익금. 그럼 200억이 나왔으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60%, 40%, 120억, 80억 나눠 먹는 거죠. 투자자 모집은 신디케이트라는 거 아까 들어보셨죠? 투자자 모집인데 조합아트 개발할 때 쓰는 건데 이건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까 사업 수탁 기억하십니까? 얘는 사업 수탁 위탁이라고도 하죠. 그럼 수수료부터 수수료 안 나와요? 나와요. 어떻게 하셨어요? 합격하실 거예요. 수수료부터 힘드시겠다. 보고 있어 이게? 힘들어 죽겠어. 탁 수수료 없어. 큰일 나. 수수료. 오케이. 집에 가면 탁밖에 생각나요. 수수료 붙나요? 붙죠? 붙는데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아요. 토지 신탁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럼 토지는 그냥요 이전되지가 않아. 그럼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럼 개발업자가 사업 시행을 의뢰했죠? 그럼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뭐만 취합니까? 뭐가 붙었으니까? 탁이 붙었으니까 지분을 공유 안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개발한 토지사의 명의로 행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가셨어? 그럼 우리가 가보자. 토지 신탁 지금 보고 있어? 수수료 안 붙어? 좀 재밌게 가. 나 힘들어. 붙어? 왜?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자, 타겠어요. 수수료 붙어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넘어가니까 신탁회사가 다 한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관리 처분해주는 거예요. 수익자한테 돌려주거든요. 수익주권을 가진 사람한테. 그럼 이따가 문제가 사업위탁과 똑같습니까? 소유권이 다릅니까? 그러면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이전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익을 창출한 이후에 계약이 끝나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건물을 돌려받아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개발업자의 명의로 개발이 행해주고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죠. 맞나요?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수익자라는 거는 아까 제가 왜 신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그랬죠? 그 수익증권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가 수익자한테 배당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봅시다. 제가 탁이 붙으면 그냥입니까? 다 소유권이 이전됩니까? 이전돼요. 그래서 여기를 위탁자는 토지 소유자 맡긴 사람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자, 수탁자, 신탁회사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요.
자, 그러면 위탁자는 그냥요 부동산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수탁자는 신탁회사를 말하죠. 신탁 재산의 수익권을 배당받는 자가 수익자입니다. 그럼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 신탁 같은 건 하고 이제 배당은 수익자한테 나눠주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제3자가 될 수 있죠. 신탁 기간 중 법률상 토지 소유권에 대한 개발사가 모두 가정을 담당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컨소시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컨소시엄 따라서 대규모, 법인간, 이게 라틴어로 동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다, 대규모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법인간이에요.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앞에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본다는데, 자, 앞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앞에 내용.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한번 같이 보세요. 요거는 같이 보도록 할게요. 7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그래서 자, 민간에 대한 개발은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구성된 조합, 민간 기업들이 사업 시행하는 건데요. 자, 볼게요. 그럼 자체 개발은 자, 여기 개발업자가 나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다 누가 들어갔어요? 토지 소유자. 그럼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고수익, 어떻습니까? 진행이 빠르죠? 다 모든 과정을 다 레이카하고 지주공동사업은 어떻게 돼요? 공사비 대물변제형은 탁이 안 붙었죠? 수수료 붙습니까? 지분만 공유합니까? 조합을 결성하고 여기 수수료 붙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토지 신탁은 소유권 이전됐죠? 수수료 붙고요. 컨소시엄은 공동 대규모 법인간인데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마지막 가셔서 쭉 넘겨보세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8페이지로 가시면은 됐다 중요한 게 거기 VS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여기 별표 3개. 여기가 가장 유력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 가져가실 내용이 들어갈게요. 집합. 아까 집합. 탁이 붙으면 뭐가 붙어요? 아니, 탁이 붙은 게 아니라 수수료 붙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자, 뭐가 붙어? 수수료. 이해하십니까? 여긴 탁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여기 수수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따라서 반대 현상이다. 그러면 지분을 공유하냐? 수수료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얘는 수수료는 붙었죠. 근데 지분을 공유해요? 공유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얘는 탁이 안 붙었기 때문에 수수료는 없죠. 근데 그러니까 지분을 개발업자가 공유를 합니까? 공유해서 대물로 가져가고 공사비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여기 가시겠죠? 그럼 얘와 얘 비교는요. 얘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됩니까? 토지 소유자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됩니까? 신탁회사가 명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까 담보신탁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담보신탁은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 위한 겁니까? 담보대출이 목적이 된 거죠. 맞죠? 근데 이건 그냥요 개발신탁이에요. 개발은 그냥입니까? 이 토지신탁에 대한 건 개발이 목적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수익자한테 수익을 교부해 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둘 다 소유권 이전 안 돼요? 이전 돼요.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제가 맞춰볼게요. 기출문제를 맞춰봅니다. 넘기셔서 그 9페이지 가시면 확인 문제 하나가 있죠? 맞춰보세요. 그리고 자,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서 가장 오는 건 몇 번이 정답일까요? 2번이 정답이죠. 자, 볼게요. 여기 수수료에다가 형광펜 칠해보세요. 수수료. 형광펜. 수수료 기억나요? 네. 책상을 쳐야지. 책상을 타봐. 가만히 있어봐. 그럼 탁이 붙나? 그럼 요건 아니겠네? 가끔 이런 거야, 이거. 알겠지, 그지? 그럼 탁이 붙으니까 얘 아니면 얘지? 근데 여기서 니은 보내보시면은 어떻게 될까?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 소유권이 이전됐지.
신탁 계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신탁이 들어갔죠. 그럼 신탁 개발이겠죠.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에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아까 사업부탁은 그냥요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됐어요. 소유자가 토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개발업자한테 사업을 맡기고 개발업자가 사업 시행했다면 자 어때? 우리가 수수료 붙었으니까 그냥요 탁이 들어가야 돼. 몇 번하고 몇 번 중에 정답이겠어? 1번, 2번. 근데 두 번째는 신탁회사니까 신탁개발 방식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프린트로 한번 가볼게요. 또 다르게 냈습니다. 프린트의 메일 노트에 자 7번하고 8번을 한번 풀어보시죠. 7, 8 스타트. 7, 8, 9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7, 8, 9. 칠 번은 환지와 매수가 바뀌었죠. 힌트예요. 앞에 전면 매수라는 게 나왔잖아요. 무슨 방식이겠어요, 앞에는? 매수 방식이고. 저 7번 하고 있는데. 보고 있나요? 택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소유한테 재분배 있죠. 이거 무슨 방식이겠어요? 매수와 환지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볼게요. 8번에다 등가 교환 방식에다가 박스 쳐보세요. 요거 수수료 붙어요, 안 붙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탁이 없잖아요. 수수료 있으면 무조건 날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등가 교환 방식은 수수료 붙는다, 안 붙는다?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의 개발업자 자금 부담한 건물,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한테 수수료를 지급합니까? 지분을 공유합니까? 지분을 공유한다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9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토지 신탁과 사업의 형식적 차이가 있죠.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게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게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사업 신탁이 토지 소유자가 하고 신탁회사로 넘어가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신탁이잖아요. 그러면 동일해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 이거 인정하시겠죠?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 398페이지로 가죠. 398로 가보세요. 398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칠판을 보세요. 자, 민간이 건설을 해요. 그래서 빌드가 건설한다는 거예요. 트랜스포가 양도한다, LED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프린트로 가보세요. 프린트로 가시면은 마지막 우리가 거기 다 파란 색깔이 있으니까 9페이지로 가시면 제 프린트 테마 50일 찾으셨습니까? 거기서 굵은 글씨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BTL 방식은 어디에 동그라미 쳐 있어요? 직고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빌드고요. 이거를 그냥입니까? 정부한테 이전합니까? 기부 체납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팀인데요. 여기 별표 쳐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운영에도 별표 쳤으면 여기까지는 BT5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따라서 BTL은 BTO보다 길다. 따라서 끝까지 간다. 여기 임차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찾았습니까? 여기까지는 BT5로 봐야 되죠? 근데 여기 BT5의 운영권까지 가야 돼요? 임차까지 가야 돼요? BT5로 보셔야 돼요? BTL이에요. BTL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요거는 빌드가 짓고 칠판 이전하고 요건 5에서 끝났죠? 그럼 BTO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얘는 그냥이야 끝까지 가야 돼. 임차까지 보셔야 돼. 여기까지 끄적어서 BTO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퍼레이터가 운영이거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BOT는 T하고 O가 바뀌었죠. 그럼 우리가 짓고 빌드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 이 시행자가 소유 운영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이제 운영, 오퍼레이트, 소유한다는 거거든요. 귀속이라는 게 트랜스퍼예요. 그럼 BTO예요? BOT예요? BOT. 그 다음에 BLT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러면 짓고, 빌드. 자, 그 다음에 임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게 리스죠? 그 다음에 T죠? 그러면 BLT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BO는 트랜스퍼가 없어요. 그럼 빌드에다가 소유권 온, 그 다음에 운영권 O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갈게. 첫 페이지, 자, 첫 번째 간다. 자, 이건, 자, 빌드가 그냥요, 준공한다는 얘기예요. T가 이전이죠? 운영에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임차까지 봐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랑 비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짓고 그냥입니까? 이전하고 운영합니까? 여기서 B2에서 끝났죠. 그죠? 제가 운영하고. 그 다음에 얘는 짓고 소유 운영한 다음에 기속하죠. 그 다음에 얘는 짓고 임대하고 이전하니까 BLT. 얘는 BO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거기 굵은 글씨 쳐져 있죠? 그거 위주로 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밑에 박스가 하나 나오나요? 박스에다가 배포쳐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비교가 잘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고속도로 터널 공사, 그 다음에 학교 건물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교가 잘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자, 갑니다. 자, 그러면은, 자, 칠판 보세요. 얘는 짓고 이전하고 그냥요, 운영해요. 오퍼레이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BTO란 말이에요. BTO. 자, 그러면 고속도로나 터널 가면은 그냥입니까? 통행료를 받습니까? 뭐 사용자한테 직접 회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민간이 직접 운영한다는 거예요. 오퍼레이트. 맞나요? 근데 민간 위험이 크다는 것은 개미색깔이 한 마리 안 지나가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수요 예측이 어렵죠. 그래서 수익도 많고 민간이 제한하고 정부가 책정해서 사회 보장하는데 이 BTL 방식은 정부한테 리스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임대한다. 그 임대료를 해소할 수 있죠. 정부가 운영해서 그럼 어떻게 톨게이트 같은 수요 예측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위험이 적고 수익도 적어서 정부가 제한한 민간체 사전에 보장되죠. 학교 가는데 너 통행료 내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제 요건 어떤 건물이라는 게 좀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통 시설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짓고 이전하고 운영하고 짓고 이전하고 운영하고 임차하죠. 오케이? 만약에 시험 문제가 봐봐. 고속도로 터널만 나오면 BT5 찍으셔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따라오세요. 버스, 택시, 터널 지난다. 뭘 받아요? 돈을 받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로 옮기시면 기출문제 넘겨보세요. 10페이지 가시면은 기출이 하나 보이고 계셔요. 1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풀어보세요. 이거 뭔지. 이번이 정답인가요? 자, 짚어보세요. 만약에 첫째 지문이 나오면 여기에 글씨가 뭐가 있냐면 준공이 빌드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걸 그냥입니까? 정부한테 이전합니까? 트랜스퍼죠. 그럼 여기 이전이 나오니까 BT잖아요. 그럼 BT5 아니면 L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운영권이 있으니까 오퍼레이트죠. 첫 번째 지문은 BTO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만 지문이 나오면 헷갈립니다.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서 고속도로 터널 기억나세요? 그냥요, 이용료를 받아요. 이건 BT L이야, BT5야. 그러면 제가 갈게. 야매로 간다. 뭐하고? 버스부터 나와야지. 택시부터 나오래. 그치? 야, 그러면 TV 오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스부터 나와야 돼. 열심히 하는 거야. 생각이 난 거. 버스부터 나와야 돼? 버스하고? 어디 지나? 뭘 봐서?
돈을 받는 거예요. 이 질문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까 학교 근무는 BTO예요, BTL이에요. 그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프린트로 갈게요. 메일 정리 노트 마지막. 10번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번이 만나보세요. 우리 메일 노트. 아까 제가 함정이었어요. 이거. 자, 따라오세요. 끝까지 보자. 자, 갈게. 지금 10번 보고 있어? 자, 한다. 자, 준공이라는 단어 있어요? 귀속이라는 단어가 있지. 근데 중간에 가서 운용해서 마시가시면 안 돼. 이거 이해하셔야 돼, 이거. 운용해서 끝나? 임차에서 끝나? 뭐야? BTL 방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